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민사소송 실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기초부터 전자소송까지라고 이렇게 부제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소송법 자체가 종이소송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자소송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오늘 모든 수업에 있어서 이게 이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민사소송 실무에 대한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먼저 아무래도 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법률사무소가 있겠죠. 그 법률사무소에서 재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재직자에 대한 교육, 또한 그 기업체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물품 대금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겠죠. 여기서의 소송 절차에서 기업체 법무 담당자를 위한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또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관할이라는 게 있죠.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관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송달, 소송 비용. 우리가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소송을 진행하는데 제출하는 서류를 소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장의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함께 보고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거나 또한 공격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죠. 그래서 증거의 신청과 제출,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2심과 3심의 상소와 판결 확정 이후의 재심, 또한 간이한 절차로서의 지급명령, 그 다음에 이러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전자소송, 그러니까 전자적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총 25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요 수준,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들이 듣는데 적당하냐고 하면 법률 용어조차도 생소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할 만큼 수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종이소송이든 전자소송이든 이렇게 원활하게 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총 25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차시별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민사소송과 그 절차를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숲과 어떤 나무를 본다면 숲 전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숲에 있는 꽃, 돌,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전체 절차를 보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민사소송이 2011년부터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종이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전자적으로 제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자소송과 이 사용자 등록 방법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이 25강 전체를 설명하면서도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전자소송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송비용, 승소한 자가 패소한 소송의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계산 방법과 그 다음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소, 그 다음에 조정과 화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이때 어떻게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항고와 재항고,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이 항고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지급명령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자적으로 냈을 때 그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을 사건 관리를 해서 총 25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민사소송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이 뭔지 의의를 보고요. 다음에 총 전체적인 절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우리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이런 여러 가지 소송 절차가 있는데요. 그중에 민사소송은 어떤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인 간의 어떤 재산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편하게 와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인의 개념이 우리가 자연인 그러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 그러니까 자연인만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이런 다 포함이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도 포함인데 어떻게 국가가 사인이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들이 있죠.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사법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한 불복들은 항고인 것입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상소 중에 항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절차가 다르죠. 여기는 서류심이다. 여기는 자기가 증거를 내놓고 말로써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송사결과의 구별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제가 이번 이 민사소송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케이스 사례를 한 두 가지를 갖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수업 전체에서 갑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거나 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우선은 채권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우리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갑 그러면 채권자, 을 그러면 채무자. 자, 채권 채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교통사고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추돌했다. 네,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재가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거죠.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몰랐다면 고소고발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민사사건이 사인 간의 분쟁이 일어난 거죠. 보존처분,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해서 이 보존처분은 비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이 없다, 서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신청을 하겠는 다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보존처분은 소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장을 제출하죠.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 이름이 소장입니다. 자, 그때 소장에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라고 그랬고 그 상대가 피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예로 든다면 원고는 피해자겠죠. 그리고 피고는 가해자겠죠. 또는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원래 받을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고 싶고 줄 사람은 적게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회사도 역시 똑같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3분법으로 나누거든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 정신적 피해를 우리가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 위자료 같은 정신적인 피해는 그러면 상소를 하지 않으면 그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확정된다는 말은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가 확정되느냐? 판결문을 수령하고 전자든 종이든 똑같습니다. 판결문을 수령하고 2주가 지나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 불복을 하게 되면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심 판결은 확정된 그 전 종국 판결이라고 하죠.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이렇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 항소를 하게 된다면 서류의 이름은 항소장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장은 어디다 내냐면 1심 법원에 냅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2심인데 1심 법원에 내는 이유는 1심 법원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항소장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는 이제 3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4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승소했다. 상고를 했는데 승소했다. 이 말은 2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2심 판결을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2심 가서 재판 다시 하세요. 환송입니다. 그래서 승소했다는 것은 파기 환송, 패소했다는 것은 2심 판결의 확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사소송과 기본적인 소송 절차를 함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